안녕하세요. 친일 인명사전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일제로부터 자작자기를 받은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작자기를 받은 인물은 모두 19명입니다. 그 중에서 윤덕영과 이기용은 친일 인명사전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국의회 분야에 실려 있으므로 본 수작편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이 2명을 제외한 17명을 1부와 2부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먼저 8명의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인물은 고영희입니다. 고영희는 정미 7적과 경술 국적에 모두 이름을 올린 인물로 이렇게 매국행위를 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자작자기를 받았습니다. 그의 다른 친일 행적은 정미 7적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권중현입니다. 그는 을사오적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합병 직후 자작자기를 받습니다. 권중현의 나머지 친일 행적은 을사오적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물은 김성근입니다. 그는 1835년 3월 19일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1862년 과거에 합격해 관직에 오릅니다. 1910년 10월 조선귀족령에 따라 자작자기를 받은 그는 1911년 1월 은사공채 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1915년 7월 조선 총독부 주도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시정사업을 선전하기 위한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회 경성협찬회의 특별회원으로 기부했고 그해 11월 다이쇼천왕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습니다. 이후 1919년 11월 27일 김성근은 사망했고 그의 자귀는 양손 김호규가 이어받습니다. 다음 인물은 민병석입니다. 민병석은 경술국적 가운데 한 명으로 매국행위의 대가로 합병 이후 일제로부터 자작자기를 받았습니다. 그의 다른 친일 행적들은 경술국적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민영규입니다. 1846년 12월 12일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1875년 과거에 합격한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쳤습니다. 1907년 10월 한국 시찰을 위해 방문하는 일본 황태자를 환영하기 위해 전현직 대신과 관리들을 중심으로 신사회를 발기하고 원로로서 일본 황태자를 인도하여 숙소에 도착한 뒤 만세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08년 2월 유림계를 회유하기 위해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후원으로 조직한 대동학회의 회원을 지냈고 같은 해 11월 일제가 전국에 산림 측량을 목적으로 설치한 대한산림협회의 명예회원을 맡았습니다. 그는 합병 직후 조선 귀족령에 따라 자작자기를 받았고 1911년 1월 은사공채 5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1915년 9월부터 10월까지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회 경선협찬회의 특별회원으로 50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다이쇼천왕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민영규는 1923년 11월 18일 사망했고 그의 자기는 민병삼이 이어받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야기할 인물은 민영소입니다. 그는 1852년 3월 21일 태어났으며 1881년 과거에 합격한 뒤로 각종 판서와 대신 등 요직을 두루 거칩니다. 1908년 2월 대동학회 회원으로 활동한 그는 1909년 3월 일본 관광단의 단원으로 6월까지 일본을 방문해 문물을 시찰하고 오기도 합니다. 1909년 12월 일진회가 합방청원서를 발표하자 국민연설회를 발기하고 회장에 선출되어 일진의 성토에 앞장섰는데 이는 정말로 한일합병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고 일진회가 주도하는 합병을 저지하고 이완용 주도의 합병을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1910년 6월 일진의 합방청원서를 찬성하고 한일합병을 관철하기 위해 조직된 국민협성회 합병실행 추진단체인 한국평화협회에 찬성장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합병 직후인 1910년 10월 조선 귀족령에 따라 자작자계를 받은 그는 1911년 1월 은사공채 5만원을 받았고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습니다. 이후 1915년 1월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의 경선협찬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5월에는 유공회원으로 100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다이쇼 천황 즉위대례식에 참석한 후 대례 기념장을 받았습니다. 1917년 3월 10일 자택에서 사망한 민영수의 자기는 장남 민충식이 이어받게 됩니다. 다음 인물은 민영휘입니다. 그는 1852년 5월 15일 태어났으며 1877년 과거에 합격해 관직에 오릅니다. 그는 동학농민운동 당시 청나라에게 군대 파병을 요청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1907년 1월 통감부의 식민정책에 동조하고 조선인의 교화를 목적으로 전국의 보부상들을 규합해 조직한 동아계진교육회의 찬성장에 선출되었으며 1907년 7월 여러 원로 대신들과 함께 고종이 헤이그 특사 사건의 책임을 지고 양해하는 것 외에는 일본의 추궁을 피할 방법이 없음을 상주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일본 황태자를 환영하기 위해 조직된 신사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해 환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1908년 11월 대한산림협회 명예회원에 위촉되었으며 1909년 7월 당군과 조선의 태조 및 일본 천황가의 시조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신궁봉경회의 고문에 추대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 김재순이 신경봉경회를 탈퇴해 단군과 일본 진무천황의 위패 봉안과 의식 거행을 명목으로 신궁경의회를 조직하자 고문에 추대되기도 합니다. 한편 같은 해 12월 일진회가 합병청원서를 발표하자 이를 반대하고 총리 대신 이완용을 중심으로 정치 권력을 유지하고 한일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한 국민연설회에서 총대위원을 맡습니다. 그러던 민영희는 1910년 1월 합병 지지 여론 확산을 위해 조직된 국민동지 찬성회의 고문에 추대되었고 3월 이완용과 조중흥의 주도로 합방 찬성을 위해 조직된 정호회의 총재에 선출되었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합병을 관철시키기 위해 조직된 국민협성회 합병실행 추진단체인 한국평화협회 발기총회에 참석하고 찬성장에 선출됩니다. 민영희는 합병 직후 1910년 10월 자작자기를 받았으며 1911년 1월 은사공채 5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911년 4월 자기를 받은 조선 귀족들이 천황의 성운에 감업하고 사회 모범이 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조선 귀족회를 조직하자 부회장에 선출되어 1912년 4월까지 활동했습니다. 이후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1915년 4월에는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의 경선협찬회의 명예회원으로 600원을 기부했으며 같은 해 11월 다이쇼 천황 즉위대례식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1918년 6월에는 조선 총독부의 산업정책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함께 식민지 경제정책을 담당한 조선식산은행의 설립위원에 임명되었고 1921년 1월에는 조선인 전직 관료, 귀족, 대지주, 실업가들이 친목 도모와 내선 융화를 목적으로 조직한 대정친목회의 고문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922년 12월 3.1운동 이후 친일단체 육성책의 일환으로 조선 총독부가 후원하여 조직한 유교단체인 대동사문회 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1923년 5월 조선 총독부의 식민교육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조선교육회 제1회 총회에서 부회장에 선출되었고
1928년 11월 쇼와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습니다. 1935년 10월 조선 총독부가 주는 은배 1조와 시정 25주년 기념표창을 받은 그는 그해 12월 30일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자기는 양자 민형식이 이어받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인물은 박재순입니다. 박재순은 을사오적과 경술국적에 속한 인물로 이런 매국행위를 한 결과 일제로부터 자작자기를 받게 됩니다. 박재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을사오적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권중현, 김성근, 민병석, 민영규, 민영소, 민영휘, 박재순. 오늘은 자작자기를 받은 인물 중 먼저 이렇게 8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엔 자작자기를 받은 나머지 9명의 인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참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